네, 여러분, 중국과 미국 간에 이번에 그 틸러슨이 쭉 돌고 갔고요. 그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2월 달에 돌고 갔고, 지난주에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돌고 갔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외무장관이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을 이제 국무라고 쓰고 있을 뿐인데, 틸러슨이 한국에 왔을 때에 윤병세 장관하고 저녁을 안 먹었다는 문제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틸러슨이 왔다 가고 일주일 만에 어제 윤병세 장관이 미국으로 쫓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몇 개국 모여서 대IS 테러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하는 거로 갖고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 테러 대IS 이슬람 스테이트 그 테러 집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외무장관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세 장관하고 국회 국방위원장이 같이 갔는데요. 국방위원장은 김영우라고 하는 자입니다. 지금 바른당에 소속되어 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은 바른당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리고 나갔던 그 당의 소속인데, 이 김영우는 파주, 포천, 가평 주로 이쪽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금 3대째 18, 19, 21대, 20대 3대째 하고 있는데, 윤병세와 함께 미국에 갔습니다. 글쎄, 윤병세가 미국의 틸러슨을 만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글쎄요, 장관이 꼭 거기 참석하는 IS 대책회의인데 윤병세 장관이 꼭 가야 되는 회의는 아니었지 싶습니다만은, 어떻든 미국에 가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펜타곤 에서 중요한 접촉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Foreign Policy라고 하는 미국 그 외교 잡지의 마이클 스웨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차이나와 미국이 중미가 원코리아에 대한 원코리아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요지의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틸러슨이 동북아를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아갔는데 틸러슨이 별로 얻은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틸러슨이 아마도 중국이 원 차이나,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원 차이나를 요구하자 바로 틸러슨이 원 코리아를 요구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북한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또는 남북 간의 어떤 형태건 통일을 전제로 해서 원 코리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틸러슨 쪽에서. 물론 틸러슨이 지금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밝히고 있거나 또는 그런 일부 뉴스에 대해서 컨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대만을 배제한 원 차이나를 얘기하자 틸러슨이 원 코리아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죠. 언론에 지금 보도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든 중국이 그동안에 북한의 석유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두 종류라 그래요. 하나는 무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하나는 유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나 유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전부를 차단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금 결제를 금지하는 것도 아마 금년간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송금 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이란이 했던 그 마지막 단계의 경제 위기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란에 대해서 마지막 경제 제재를 할 때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는 소위 송금 결제를 중지시키는 제재를 하고 이란이 마지막에 두 손을 들게 되었다고 미국은 분석하는가 봐요.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글쎄요, 이 원코리아라는 게 과연 미국의 매티스가 얘기했던 원코리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서지컬 스트라이크의 지금 물론 트럼프 캠프의 일부에서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 김정은 제거작전 이라는 이름의 아마도 오퍼레이션을 트럼프 캠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직까지 그게 전면적으로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 foreign policy에 난 이 마이클 스웨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쓴 글은 제목은 China and America need a one Korea policy입니다. 하나의 한국 정책이 필요하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시 시작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 비동맹의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나가야 한다. 비동맹의라는 뜻은 한미동맹도 없는, 말하자면 외국 주둔군이 미군이 다 빠져나가는 또는 중국군도 다 빠져나가는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고립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온전히 행사하여서 북한이 극단적인 고립이나 몰락할 가능성 하나, 또 두 번째는 핵무기가 없더라도 안보를 보장하는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은 이렇다. 북한이 한반도가 통일되어 미군이 중국 국경에 배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북한이라는 범퍼가 필요하다. 는 중국의 종래의 입장. 미국의 입장에서라면 미국 영향력하에 통일된 한반도가 대안이라면 중국은 무조건 북한의 불안정성을 한반도의 비핵화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로 볼 것이니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중국이 용인할 것이라는 미국의 의심.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이다 하고 미국은 의심하고 있고, 중국은 만일에 북한의 어떤 역할을 다 빼버리고 나면 미군이 바로 압록강까지 치밀고 들어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한반도 전체를 통일된 한반도, 원 코리아로 만들고 그것을 비동맹 지역으로 해야 된다. 외국 군대가 빠진,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미중이 모두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 한국에 대한 개방된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트럼프의 전략은 1. 중국이 완전히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제거하도록 중국을 더 압박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중국 측이 동의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 두 번째,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한다. 이거 잘못하면
전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틸러슨이 전략적인 내는 끝났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옵션, 선제 타격의 옵션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우려할 거다. 그들의 공식적인 승인과 참여 없이 실제로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말하자면 한국은 빼놓고 나서 통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한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 원 코리아에 대해서.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는 엄청난 압박이 될 거다. 북한도 뭔가 한반도 사태가 노멀라이즈 된다, 정상화된다는 가능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그런 선택지가 없으면 북한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놀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중국에 있다. 만일 통일한국이 통해 중국 바로 옆에 미군을 영원히 철수시킬 수 있다면 중국은 북한의 분노를 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 말하자면 어떤 옵션든지 북한을 제거하는 것, 북한을 한국에 넘겨줌으로써 원 코리아를 달성하는 것을 미군 철수의 조건이라면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미군 철수는 아니고요. 다음 5월달이 되면 이 베일 장군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주한미 사령관, 그 베일 장군이 한국에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베일 장군 시절에 과거에 중국과 꽤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그래요. 그 깊이 있는 논의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에 중국군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또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진주할 수 있는 군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있었던 대화 중에 첫째, 한국 군대만이, 대한민국 군대만이 북한 지역의 무장해제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물론 아마 일부 이제 지금은 핵이라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핵시설의 해체라든지 제거를 위해서는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일반 무장병력의 진주는 대한민국 군대만 허용한다. 첫째. 둘째, 한반도 급변 사태가 만주 지역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말하자면 선제적, 이건 지리적 개념으로 선제적 조치로 한반도에 일부 진입을 하는데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 요구하기를 평양을 포함해서 100km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미중 간에 굉장히 깊이 있고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다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과연 어느 정도의 단계, 또 중국이 꽤 이제 힘이 커졌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웃기지 마라. 평양을 포함해서 100km라니. 그거는 북한을 옛날에 참 이 역사라는 게 교묘합니다. 옛날에 통일 신라 때 경계선 비슷하잖아요. 평양을 포함은. 그러니까 대동강 평양까지만 대만이 들어간다. 그 꼭 당나라가 옛날에 신라하고 결국에는 그쪽 선에 사비를 받듯이 그 중국이 들어가겠다. 무슨 소리냐? 중국은 현위치만 고수한다. 그 월경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건 선제적인 압박이 아니잖아. 그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어떤 군사적 상태가 말하자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약간의 전진 수비가 필요하다. 그 전진 수비는 그럼 좋아. 압록강, 두만강으로부터 5km까지만 허용하겠다. 5km가 아니라 그럼 몇 킬로라도 들어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느냐? 혹시 유엔의 이름으로 들어오느냐? 유엔 평화유지원이라는 모자를 쓰고 들어온다? 한국 측의 입장은 뭐냐? 한국 측의 입장은 미군도 그 자리에, 중국군도 그 자리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말하자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는 일부 군정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한국은 한국 군대만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핵 같은 거는 이제 해체를 해야 되니까 미군의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그건 중국이 받아들이겠는가?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Foreign Policy에 이 마이클 스웨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썼듯이 오케이. 그럼 중국이 안 들어오는 대신에 미국도 한반도에서 빠지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까지로 물러선다. 그 대신에 북한 정부는 드러낸다. 이 조건이라면 중국은 받아들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혁 씨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반도를 일종의 비동맹 지역으로 만드는 대신에 미국이 빠지고 북한은 한국에 넘겨서 원코리아로 간다. 그 이번에 틸러슨이 중국에서 말하자면 4월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4월 10일 내지 4월 11일이라 그래요.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나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 4월 초로라고만 그동안 돼 있었는데 아마 4월 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만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여기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형태건 그렇다고 북한이 쉽게 물러날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한국 문제에 대한 상당히 원천적 해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파린 팔레스 같은 데서도 하나의 원 코리아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프레임으로 뭔가 이 프레임을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프레임보다는 이런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날짜도 제가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 날짜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된 건데 글쎄 제가 잘못 얘기를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면 이제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